나는 한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가족의 배신, 친구의 뒤통수, 세상의 무자비한 시선조차. 하지만 할머니의 장례식 날, 그 유언장이 내 손에 쥐어진 순간, 내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민지야, 이 5통의 편지를 내가 직접 배달해라. 각자 그들이 숨긴 진실을 깨닫게 해.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해라. 오 할머니의 글씨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 인생을 파괴한 자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칼날이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버지에게, 그 남자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날부터 시작된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터였다. 나는 울면서 그 봉투를 뜯어보았다.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사본이 들어 있었다. 왜 나를 버렸나요? 민지가 당신을 기다린 세월을 알기나 해요. 그 글씨가 내 눈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약한 딸이 아니었다.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서울의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맹세했다. 이 편지 하나하나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언제나 피를 요구한다. 첫 번째 편지를 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고문 같았다. 강남에 번쩍이는 아파트 단지, 그곳은 내가 어렸을 적 꿈꾸던 우리 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후 새로운 여자와 재혼해 이 화려한 삶을 꾸렸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지야, 내가 왜 여기 왔지? 용서하려고? 아니, 진실을 직면하게 하려고.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의 새 부인이 나왔다.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아, 민지 씨. 오랜만이네. 들어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나를 맞이했다. 민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머니 장례식은 끝났잖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무심하고 나를 문제아로 치부하는 그 톤. 나는 편지를 내밀었다. 할머니 유언이에요.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할머니의 증언. 너는 민지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배신한 그 남자였어. 내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를 잊지 마. 아버지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할머니가 왜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냐고요? 당신이 어머니를 버린 날부터 할머니는 모든 걸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기다린 20년, 그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사과는 늦었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이제 당신 인생이 무너질 차례예요. 어머니처럼 그날 밤 아버지의 재혼 가정은 파탄났다. 새 부인이 소리쳤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장마비.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희생자.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팠다. 두 번째 편지는 고모에게였다. 고모는 어머니의 언니, 나를 가족의 수치로 부르던 여자. 그녀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한옥, 전통을 내세우며 사는 척하는 곳.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모는 나를 걷어 키웠다. 하지만 그건 자비가 아니었다. 민지, 너 내 엄마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해? 공부나 열심히 해.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녀의 말은 매일 나를 짓눌렀다. 나는 고등학교 때 자살을 시도했다. 고모는 병원에서 나를 보며 한숨 쉬었다. 또, 내가 왜 이렇게 약해?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속이 메스꺼렸다. 편지를 들고 고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를 마시며 나를 맞았다. 민지, 또 무슨 일로 왔어? 돈 필요해. 나는 웃었다. 아니요, 할머니 유언이에요. 읽어보세요. 고모의 눈이 커졌다. 편지 안에는 그녀의 비밀이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을 훔쳐간 증거, 나를 학대한 기록, 심지어 할머니의 돈까지 착복한 영수증. 언니, 내가 민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 탐욕이 우리 가족을 쪼개놓았어. 고모의 손이 떨렸다. 이건. 할머니가 왜 나한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민지야, 고모가 잘못했어. 내가 고통받는 걸 알았으면,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라기보단 두려움.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요. 수치라고? 이제 당신이 수치가 되어. 나는 집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다. 며칠 후 고모는 가족 모임에서 모든 걸 고백했다. 재산 반환, 사과. 하지만 그녀의 평판은 영원히 실추됐다.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파국. 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할머니의 복수인가? 세 번째 편지는 대학 시절 친구, 지은이에게였다. 지은은 내 유일한 절친이었다. 아니, 그랬다고 믿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다. 민지야, 너는 작가가 될 거야. 나도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졸업 후 지은은 내 원고를 훔쳐 출판했다. 제목은 지틴 딸의 이야기. 내 삶 그대로였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녀는 유명 작가가 됐다. 나는 그녀의 서재에서 우연히 내 일기를 발견했다. 민지 일기, 이거 소재로 딱이네. 미안하지만 나한테 더 필요해. 그 배신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직장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 편지를 들고 지은의 사무실로 갔다. 홍대 근처 카페 거리, 그녀의 브랜드가 빛나는 곳. 오민지? 와, 오랜만. 그녀의 포옹은 여전했다. 가짜. 할머니 유언이야. 읽어봐. 지은의 미소가 굳었다. 편지 안에는 그녀의 도둑질 증거, 출판사 이메일, 심지어 할머니가 몰래 모은 증언. 지은아, 내가 민지의 영혼을 훔쳤어. 그 아이의 고통을 내 성공으로 삼았구나. 지은은 창백해졌다. 민지야, 그건 실수였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모른다고? 당신은 알았어요. 내 고통이 당신의 이야기였으니까.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책 철회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책은 불매운동에 휘말렸고 그녀는 산업계를 떠났다. 세 번째 편지, 세 번째 몰락.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봤다. 바람이 내 머리를 흐트렸다. 이제 내가 자유로워질 차례야, 민지. 네 번째 편지는 상사, 박 대표에게였다. 회사에서 나는 모범 직원이었다. 야근, 희생,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승진은 늘 남자들에게 갔다. 민지 씨, 당신은 열심히 하네. 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해. 박 대표의 말은 나를 깎아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회사 자금을 횡령,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계획.
나는 증거를 모았지만 그는 나를 해고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가족도 없이 사는 여자가 무슨 일 그의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편지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갔다. 여의도 빌딩, 권력의 상징. 박 대표님, 할머니 유언입니다. 그는 코웃음 쳤다. 할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횡령 증거, 할머니의 변호사 증언, 나를 해고한 불법 기록. 박아, 내가 민지의 미래를 빼앗았어. 내 탐욕이 그 아이를 파괴했구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위조야. 경찰에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경찰에 복사본 보냈어요. 당신 인생 끝났어요. 그는 절규했다. 민지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며칠 후, 박 대표는 체포됐다. 회사 스캔들, 그의 가족은 파탄. 네 번째 편지, 네 번째 재앙. 나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 이게 당신이 원한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 다섯 번째 편지는 나 자신에게였다. 마지막 봉투, 내 이름이 적힌 그것. 다른 편지들을 배달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안에는 할머니의 편지 한 장. 민지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가장 용서하지 못한 건 너 자신이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배신,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야. 너는 강한 아이야. 이 편지들을 보낸 건 내가 자유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제 놓아줘. 그리고 사라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너졌다. 소리 내 울었다. 30년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졌다. 왜 내가? 왜 나만? 하지만 할머니의 글씨는 따뜻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그것은 영원히 남을 터. 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민지야, 이제 너는 자유야. 하지만 정말인가?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가로, 상담사로. 사람들의 상처를 듣고 치유하는 일. 하지만 밤마다 꿈에 그 편지들이 떠올랐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그것은 시작이었다. 첫 번째 편지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두 번째로 향하고 있었다. 고모의 집을 나선 후 비가 그친 서울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내 발소리만 울렸다. 고모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후회는 진짜였을까? 아니, 그건 공포였다. 자신의 위선이 드러난 공포. 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어렸을 적 고모의 집에서 보낸 그 세월들. 매일 아침 그녀의 잔소리. 민지, 내가 왜 이렇게 못됐어? 내 엄마처럼 되지 마. 어머니의 죽음 후 고모는 나를 구원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녀의 구원은 독이었다. 나를 억누르고 내 꿈을 짓밟은 독우 대학 입시 때 그녀는 내 점수를 조작하려 했다. 이 학교 가면 내 인생 망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거부했다. 그 후 그녀의 폭언이 시작됐다. 배은망덕한 것, 이제 그 모든 게 드러났다. 고모는 가족 채팅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모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은 차가웠다. 이제 와서. 민지 언니 고생 많았어. 세 번째 편지로 향하기 전 나는 한강공원에 들렀다.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할머니, 이게 맞아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내 발걸음 소리만. 지은과의 만남은 더 잔인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책 냄새로 가득했다. 내 냄새, 내 고통의 냄새. 민지야, 요즘 어때? 나 책 새로 쓰는데 내 이야기 좀 넣을까 해. 그녀의 말에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여전한 그 태도. 내 삶을 훔친 주제에. 편지를 건네자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읽는 동안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지은의 도둑질을. 아마도 내 일기를 훔쳐간 후 지은이 자랑하듯 할머니에게 말했을 거다. 할머니, 민지 일기 봤어요. 소설로 만들면 대박날 거예요. 그 무심함이 나를 죽였다. 지은은 울었다. 민지야, 나 미쳤었어. 내가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면서. 당신은 즐겼어요. 내 슬픔이 당신의 영감이었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절박함. 제발 소문 내지 마. 내 커리어 끝나오. 하지만 이미 끝나 있었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당신 책처럼 내 이야기 끝났어요. 그 후 지은은 사라졌다. SNS 삭제, 출판 취소. 그녀의 팬들은 배신자라고 불렀다. 나는 그 소식을 보며 웃었다. 아니, 울었다. 복수는 왜 이렇게 쓴가? 회사에서의 네 번째는 절정이었다. 박 대표의 사무실은 유리창으로 서울을 내려다봤다. 권력의 전망. 민지 씨, 아직도 원고 제출 안 했어? 내 탓에 팀이 고생이야. 그의 말은 칼날. 해고 통보 후 나는 거리에서 울었다. 왜 나만? 이제 그 외에 답이 왔다.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은 재미있었다. 분노, 공포, 후회. 박아, 내가 민지의 꿈을 짓밟았어. 내 횡령이 그 아이를 길바닥으로 내몰았구나.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당신 동료들한테 보냈어요. 감사 인사해주세요. 그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빌었다. 돈 줄게. 얼마든. 나는 웃었다. 돈. 당신이 내 인생 훔친 값은 돈으로 못 갚아요. 경찰이 왔을 때 그는 저항했다. 하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뉴스에 나왔다. 대기업 임원 횡령 스캔들. 그의 가족은 인터뷰에서 울었다. 아빠가 왜? 다섯 번째, 나 자신. 그 편지는 나를 구했다. 아니, 깨웠다. 나는 이제 강하다. 하지만 상처는? 그것은 나의 일부. 할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이 자유가 영원할까요? 이제 모든 편지가 배달됐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눈이 내린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5통의 빈 봉투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 각자 다른 냄새가 난다. 아버지의 담배, 고모의 차, 지은의 잉크, 박 대표의 파인 향수, 그리고 마지막 내 눈물. 나는 일기를 펼쳤다. 오늘 나는 복수했다. 하지만 내일은 복수는 끝났지만 여파는 계속된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재혼은 파탄, 이제 홀로 산다. 민지야, 만나자. 그의 문자. 나는 지웠다. 고모는 한옥을 팔았다. 민지, 용서해줄래? 그녀의 전화. 받지 않았다. 지은은 작은 마을로 갔다.
미안해. 편지 한 장 읽고 찢었다. 박 대표는 감옥. 내 덕분이야. 변호사로부터 온 소식. 웃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상담소를 열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듣는다. 언니, 어떻게 견뎌요? 그들의 눈빛이 나를 본다. 견디는 게 아니야. 직면하는 거지. 할머니의 유언이 나를 살렸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빈자리. 눈 밖을 보며 생각한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그것은 해방. 하지만 해방 후의 공허는 더 깊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바람이 속삭인다. 살아. 그게 전부야.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핀다. 나는 한강을 걷는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새로운 친구들, 상담받는 이들. 그들은 나를 이 강한 언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밤에 혼자일 때 편지들이 꿈에 나온다. 민지야, 놓아줘. 할머니의 목소리. 나는 깨어나 울지 않는다. 더 이상. 아버지의 소식은 가끔 들려온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 책을 읽으며 과거를 후회한다. 내가 옳았어. 그의 편지. 답하지 않았다. 고모는 사과 여행을 떠났다. 불교 사찰에서. 깨달았어. 그녀의 카톡. 읽고 지웠다. 지은은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이야기. 배신의 대가. 이 제목. 나는 댓글을 달았다. 잘했어. 박 대표는 출소했다. 재기 불능. 민지 씨, 고마워. 우연히 만난 거리에서. 그는 구부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어요. 이제 나는 쓴다. 내 이야기. 제목은 편지의 여정.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웃었다. 그게 중요해요. 삶은 계속된다. 상처는 희미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만든다. 할머니, 당신 덕분이야. 하지만 이 자유의 무게 견딜 수 있을까?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상담소는 바쁘다. 한 여자가 왔다. 언니, 남편이 배신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찌른다. 옛나, 직면하세요. 그리고 놓아주세요. 내 말 하지만 쉽지 않다.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번잡함. 이 도시가 나를 삼켰지만 뱉어냈다. 가을이 오면 나는 여행을 갈 거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편지들을 불태울 거다. 상징적으로. 끝났어. 불꽃 속에서 중얼거릴 거다. 겨울이 다시 오면 나는 돌아온다. 더 강하게.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 그게 할머니의 진짜 유언. 살아라, 민지야. 그리고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눈이 다시 내린다. 창가에 서서 속삭인다. 할머니, 이게 행복인가요? 침묵. 오직 눈송이 소리만. 아마도, 그래. 나는 한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할머니의 유언 앞에 무너졌다. 5통의 편지, 각자 내 삶의 상처를 파헤치는 칼. 첫 번째, 아버지에게. 그의 배신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편지를 건네는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야, 미안해, 늦은 사과. 나는 떠났다. 복수의 첫걸음. 두 번째, 고모. 나를 수치라 부르던 그녀. 그녀의 탐욕이 드러났다. 가족이 그녀를 버렸다. 세 번째, 지은. 내 친구, 내 도둑. 그녀의 성공은 내 고통 위에 책이 불타듯 그녀의 명예가 사라졌다. 네 번째, 박 대표. 내 꿈을 빼앗은 자아부 횡령의 대가는 감옥. 마지막, 나 자신. 놓아줘, 할머니의 말, 나는 울었다. 자유의 시작. 하지만 이 자유는 무거웠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물었다. 이게 끝인가?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새콤달콤했다. 아버지의 병원 베드에서 보낸 문자. 살아남았어. 내 덕분에 깨달았어. 짓고 지웠다. 고모의 사찰 사진. 용서받았어. 믿지 않았다. 지은의 블로그. 제기해요. 응원하지 않았다. 박 대표의 출소 뉴스. 반성중, 코웃음. 나는 상담소에서 일한다. 다른 민지들을 만난다. 어떻게 버텨요? 버티는 게 아니야. 바꾸는 거지. 내 말 할머니의 편지가 가르쳤다. 복수는 파괴지만 구원도 된다. 가을 잎이 떨어진다. 나는 제주로 간다. 바다 앞에서 편지 재를 뿌린다. 끝, 바람이 싣고 간다. 돌아와, 겨울. 새로운 해, 나는 쓴다. 내 이야기를. 출판된다. 감동적이에요. 리뷰. 웃는다. 감동. 고통이야. 하지만 이제 내겁 할머니, 봐요. 살아요. 당신이 원한 대로.